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법 한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 이론 과정 8주차 우리 건축법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제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 자, 대지부터 우리가 봤죠. 자, 대지라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 건축하는 토지의 단위고, 자, 항상 법상의 토지의 단위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게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거를 1필지 1대지. 그래서 대지는 각 필지로 나눈 토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요. 그리고 건축 설비하고 공작물은 다 건물의 효용을 높여주는 것들. 근데 건축 설비는 건물하고 딱 일체를 이루어갖고 건물의 효용을 높여주는 뭐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같은 것, 또는 승강기, 피레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승강기 설치하는 대상. 자,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줘야죠.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까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높이 30m를 초과하는 건물일 때, 그래서 승강기 설치하는 대상을 받고요. 그리고 공작물은 건물하고 따로 축조, 분리 축조해서 건물의 효용을 높여준다. 건물하고 띄워버릴 수가 있는 건데, 저희 공작물을 일정한 높이를 넘어갈 때, 즉 초과할 때는 축조 신고를 해서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작물이 6m를 넘어갈 때, 초과할 때 굴뚝, 그래서 굴뚝에서 연기 6자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6m 넘는 굴뚝, 그리고 철탑, 통신용 철탑 또는 운동시설용 철탑, 그래서 육굴철, 굴하지 않는 철통 같은 마음으로 공부하면은 합격합니다. 그래서 육굴철, 굴뚝 같은 거. 그리고 사광, 4m 초과하는 광고탑, 사광 들면 8m 초과하는 고가수조, 그리고 사광 팔고 광값으로 이더우, 2m를 초과하는 담장 웅벽, 그래서 사광, 발고, 이더, 뭐 구수도 딱 떠올리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자, 우리 지하 대표는 바닥 면적 30 초과하는 거, 바지 30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파리, 주차장은 8m 이하. 이 공작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함기. 그리고 자, 적용 대상 행위, 이제 건물을 건축, 대선, 용도 변경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 건축부터 하나씩 보면, 건축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축 아니고 이전. 그래서 신축,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축이라고 하는데,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 그리고 해체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짓는 것도 신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신축이라고 합니다. 중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 높이, 층수를 늘린다. 그래서 건물에 붙여갖고 더 짓든 떨어뜨려갖고 더 짓든 하여튼 더 짓게 되면, 늘어나면은 중축. 그리고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거죠. 재축은 건물이 재해로 멸실, 재축할 때 재해할 때 재해 맞춰갖고 재해로 멸실돼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축이나 재축이나 다 원칙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데, 이 종전 규모를 초과해버렸다 그러면 뭐가 된다? 신축이 됩니다. 신축. 그리고 자, 재축도 원칙은 종전 규모인데 연면적 종전 규모예요. 그런데 동수, 충수, 높이에 하나는 초과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전은 현실적으로 없는데 요거는 또 제일 잘 물어봅니다. 이전,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돼요.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가 아니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바꿔주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수는 건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데 중축, 개축, 재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즉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그냥 구조를 크게 고치는 것을 대손이다라고 해서요. 총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내력벽, 그냥 벽 아니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그럼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수선, 변경할 때만 30제곱미터 이상. 자, 요거 똑같은 게 외벽에서 하는 마감재, 외벽의 마감재를 증설, 해체하거나 면적에 관계없이 증설, 해체할 때는 대선, 수선, 변경할 때만 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둥하고 보하고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럼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에 상관없이 수선, 변경할 때만 각각 3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5개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다르니까 요 차이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 개수에 상관없이 돼서 수선, 변경할 때만 30 이상 또는 각각 3개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 구조 있죠.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방화 구조는 증설 해체든 수선 변경이든 그냥 다 대수함. 또 계단,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또 다가구 주택의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대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의 차이가 없으니까 뭐가 대손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라고 그랬고요. 그다음 이 대손은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내력벽을 증설하는데 건축 면적이 늘어나 버리면 이제 대손이 아니고 중축이 됩니다. 또 기둥을 증설하는데 높이가 늘어났다. 요것도 이제 대손이 아니고 중축. 그래서 중축, 개축, 재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을 대선 8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도 다 건축법을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이 건물의 용도가 30개가 있어요. 30개 용도를 다시 9개 시설군으로 재편. 이 재편서하는 주된 기준은 건물이 받는 힘, 하중이라고 그랬어요. 하중이 클수록 구조적으로 위험한 건물, 그래서 구조적으로 위험한 것부터 덜 위험한 거, 비슷한 용도끼리 묶어갖고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을 하는데, 일단 이 시설군의 순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같은 거 제일 구조적으로 위험한 거고, 기타 시설군에는 동심 관련 시설, 축사 같은 거 제일 구조적으로 덜 위험한 거, 자자, 기동. 그 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의 운수, 공장, 창고, 위험물, 자원순환, 묘지, 장례시설, 잡다우리한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전기, 통신 시설군이니까 발전, 방송, 통신 이름만. 그리고 문화, 집회시설군,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시설. 영업시설군에는 판매, 운동, 숙박, 판운숙. 그 다음에 교육복지시설군에는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시설. 그래서 이 중간에 3개 시설군의 용도가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출문제 3개 시설군만 알아도 다 맞힌다 그랬으니까 문종, 위관, 판운숙, 의교, 노수, 야.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군은 이름대로 근린생활시설, 1종근생, 2종근생, 주거업무시설군도 이름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교도소, 큰집, 주거업무시설군. 그래서 29개 용도, 30개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을 해놓고, 자, 이종근생을 위락설로 바꾼다. 이런 올라가는 거.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바꿀 때는 용도 변경 허가. 이건 구조적으로 위험한 걸로 바꾸는 거니까 허가. 거꾸로 문화집회시설을 수련시설로 내려가는 거. 이런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바꿀 때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게 아니니까 신고.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그리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이런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바꿀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장 변경 신청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일 때는 대장 변경 신청. 그리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대상인데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도 다 받아야죠. 또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데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100사 500건, 100사 500건. 자, 이렇게 암기법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죠. 100사, 100제곱미터 이상 사용 승인, 500건,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사가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건축. 이제 건물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하는 자들을 건축주. 자, 건축주가 계약을 체결해서 설계자가 건물 설계. 그럼 설계도면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해갖고,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 내줘야 돼요. 허가 받으면 설계도면에 그려진 것만 이제 공사할 수가 있죠. 자, 공사는 시공자가. 근데 이 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똑바로 공사하는지 감독할 사람, 감리자를 정해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가 공사합니다. 그래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얘들을 묶어갖고 건축 관계자. 건축 관계자라고 하고요. 우리 건축 관계자 변경할 때는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 공사 다 끝나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이 준공검사를 건축법은 사용 승인,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허가받아갖고 공사, 승인 받아갖고 사용합니다.
허가받아갖고 공사, 승인받아갖고 사용. 그래서 사전에 이제 건물 건축하려면 허가부터 받아야 적법하게 건물 건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즉 땅 사기 전에 제가 이 땅에다가 요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죠. 그거를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사전 결정 신청하면은 허가권자가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사전에 결정해서 통지 알려줍니다. 그 허가권자가 사전 결정 허가 내줄게요. 사전 결정해서 통지했어요. 그러면 2년 내 땅 사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2년 내 건축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은 약속.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다. 허가권자의 약속이죠. 그러면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 자,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허가 받는데, 자,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큰 거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직접 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아야 되는 건물, 특별시, 광역시 전체 파급 효과를 미치는 큰 거, 대형 건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대형 건물에도 파급 효과 크지 않은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그리고 절대 건축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도지사. 도지사한테 허가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부터 받고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건물이죠.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다라고 해서요. 자,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부터 받고 허가 내주는 건물 역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물. 근데 공장, 창고는 제외. 그래서 절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줘갖고 우리 국민들이 건물 지을 수 있게끔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위락설하고 숙박설 두 개만 주변 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허가를 거부해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허가,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딱 두 개, 위락설하고 숙박설. 그리고 자원축허가 받은 자가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2년 내 착공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반드시 취소합니다. 필수죠. 그래서 허가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 반드시 취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까지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받으려면 당연히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돼요. 남의 땅에 함부로 건물 못 짓는다.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서 허가받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허가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일 때는 사용권 안 된다. 무조건 소유권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허가 못 내주게 제한, 허가를 못 내주게 제한할 수가 있다. 먼저 국토부 장관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다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군구청장, 자기보다 하급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죠.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면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 시도지사가 제한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할 때도 주민 의견 듣고 건축위원회 심의 다 거쳐갖고 제한할 수가 있죠. 근데 영구적으로 허가 못 내주게 제한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 제한 기간은 2년에 1년 연장, 최장 3년까지 허가는 제한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에서는 이게 제일 잘 물어보는 논점이죠. 2년에 1년 연장, 최장 3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건축이나 대손일 때는 건축 신고만 또 해주면 돼요. 건축 신고는 경미한 거니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이내에 중축, 개축, 재축, 여기서는 신축은 해당 사항 없어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더 짓거나 다시 짓는데 그 면적이 85 이하면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다음 두 번째,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도시지역이죠. 비도시지역. 다만 비도시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제외. 자, 비도시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충수도
3층 미만. 자, 이런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때 이때도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B도시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을 건축. 그리고 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규모 건물을 대손할 때 이것도 신고하면 된다. 요새는 얘 갖고 제일 잘 물어본다 그랬어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 대손. 또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수선만 하는 대손. 요것도 신고하면 된다. 해체 안 하고 수선만 할 때 내력벽 30 이상 수선, 기둥하고 부하고 진묵틀 3개 이상 수선, 이런 수선만 하는 대손. 그것도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의 신축입니다. 신축. 요거는 새로 짓는데 건물 자체가 100제곱미터 이하, 이런 100제곱미터 이하짜리 건물의 신축은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185. 100제곱미터가 큰 거니까 신축. 85 이하의 중축. 185, 100 이하의 신축, 85 이하의 중축. 그리고 높이가 3m 이하로 중축. 한 층이 안 되는 높이에서 중축이니까 이것도 신고만 해주면 되고요. 자, 건축 신고는 착수기간 1년 줘요.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가 실효. 그래서 허가는 2년, 신고는 1년.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가 실효가 돼갖고 건물 못 짓게 됩니다. 다만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연장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설 건물이라는 게 또 있죠. 가설 건물,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건물. 얘는 임시적으로 존치기간 몇 년 이내다. 3년 이내. 이 가설 건물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거니까 제일 경미한 건데 얘는 허가를 받는 것도 있고 신고하고 축조하는 것도 있죠. 자, 뭐가 원칙? 신고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 견본주택 이런 거 그냥 다 신고만 해주면 되는데, 자, 허가를 받는 경우는 어디서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이런 시설 부지에서만 예외적으로 2년 내 사업 안 하고 있더라. 그러면 가설 건물 같은 거 허가받아 건축할 수가 있고, 자, 몇 층 이상이면 안 된다? 4층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존치 기간은 역시 3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새로 놓으면 안 되죠. 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이런 기준에 적합할 때는 시설 부지에서만 가설 건물이 허가. 나머지 가설 건물은 다 신고. 신고하는 것도 역시 존치기간 3년 이내. 필요하면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다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 완료도서, 감리 완료보고서, 완료자 들어가는 서류들 첨부해갖고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 그 허가권자는 7일 내 현장 검사해갖고 사용 승인 내줍니다. 그럼 사용 승인 받고 이제 건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먼저 공사 끝났으면은 미리 쓰겠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고 미리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가 원칙. 다만 대형 건물 같이 공사가 길어질 때는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 공용 건물일 때는 행정청 간에는 허가받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협의.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건축할 때는 허가권자하고 협의해서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도 안 받아요. 통보. 사용 통보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용 건물은 협의해서 공사, 통보하고 사용한다. 다 특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이제 건축법 강론입니다. 건물 건축하는 땅, 대지에 대한 각종의 건축 기준입니다. 대지의 안전 기준. 그럼 대지에 안전하게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대지는 뭐보다 낮으면 안 된다?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되는데 배수에 지장이 없다, 방습에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때는 낮을 수 있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원칙 대지는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지에 조경 의무를 부과하죠. 조경 두 글자니까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물 건축할 때는 조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거 있죠. 녹지지역이나 관리 독립 자연환경 보전 B도시 이런 자연 조경이 돼 있을 때는 따로 조경할 필요 없다. 또 소대지 우리 축사라든지 임시적인 가설 건물 또는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거는 조경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야. 그냥 읽어보면 되니까 핵심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공장. 대지 면적 5천 미만, 연면적 1500 미만, 이런 공장, 소규모 공장 조경할 필요 없다. 물류시설, 창고도 연면적 1500 미만, 물류시설 다 조경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물류시설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할 때는 조경해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교 의무의 면제는 공장하고 물류시설 두 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해주는 공터나 휴식터, 공개공지 또 설치해줘. 자, 공개공지는 1준위하고 상준위,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적, 1준위, 상준위 지역에서 어떤 건물, 문, 종, 판, 운, 업숙, 5,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1준위, 상준위에서 문, 종, 판, 운, 업숙, 5천 이상 이 다중용 시설을 건축할 때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입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즉 맥시멈 10%까지 공개공지 설치해서 제공하고요. 피로티로도 당연히 설치할 수가 있죠. 그럼 1준위, 상준위 땅값 비싼데 여기서 금쪽 같은 내 땅에 10%나 공개공지로 제공했다. 인센티브 줍니다. 공개공지 설치하면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을 1.2배 완화해 주도록 인센티브 주고요. 절대 건폐율을 1.2배 완화 없어요.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으면 1.2배까지 완화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이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러면 건축법에서 도로의 개념. 건축법상의 도로란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 너비가 4m 이상.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예정도로 다 포함해갖고 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국토법이나 도로법, 사도법에서 고시를 했어야 돼요. 고시 또는 허가권자가 공고했어야 돼요. 고시나 공고 이런 형식적인 요건까지 다 갖춰줘야 도로가 되고요.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물의 대지는 너비가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을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요거를 접도 의무. 그래서 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건물에 출입할 수가 있으니까 접도 의무를 부과하죠. 그래서 접도 의무는 출입 확보 목적. 그래서 출입하는 데 지장 없다. 뭐 지역권이 있든지 또는 공지가 있든지 농막이든지 이런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접도 의무는 예외를 인정하고요. 이 접도 의무가 세지는 거예요. 강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대지는 너비가 6m 이상짜리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2, 6, 4. 그래서 2, 6, 4. 이거는 접도 의무가 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 자, 우리 건축선은 건물 건축할 때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선. 여기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건축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해서요. 전체는 대지하고 도로의 경계선이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딱 건축선 두고 건물 지을 때 도로 쪽으로 넘어가지 마라. 건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게 한 제도가 건축선. 그런데 저희 대지 안쪽에 후퇴해갖고 건축선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즉 소요너비 미달 도로, 4m 미만인 도로일 때는 소요너비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 양쪽 이 건축선을 후퇴시켜갖고 소요너비 4m를 확보를 시켜주게 되죠. 그럼 소요너비 미달도로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어요. 양쪽 대지일 때는 소요너비 미달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의 2분의 1, 즉 2m씩을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고요. 반대편에 하천, 철도, 경사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한쪽만 대지다. 이때는 하천 등이 쪽 도로 경계선. 경계선에서 그대로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을 각각 건축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심선 2분의 1, 경계선, 소요너비. 그리고 이 소요너비 미달도로에서 건축선이 후퇴가 됐다.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 즉 건축선하고 도로 사이에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은 다 도로가 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제외가 됩니다. 그럼 이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물 건축할 때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건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 넘어가면 안 돼요. 수직면 월선 금지. 다만 어디에는 넘어갈 수 있다. 도로보 목적이 없는 지표 아래 지하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또 차가 다니는 높이 도로면에서 4.5m 이하, 문이나 창문은 열고 닫을 때도 즉 개폐 시에도 넘어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수직면 월선 금지, 개폐 시 월선 금지, 그 두 개를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건물의 구조 재료 파트인데요. 구조 재료 파트에서는 원래 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넘쳐난다 그랬으니까 이 시험에 2번 이상 나왔던 중요한 거, 그런 것들만 딱딱 찍어갖고 정리할 수밖에 없죠. 먼저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하는 대상.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해라.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m, 처마 높이 9m.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어초군이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구조안전 확인서 다 의무적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고층 건물은 불났을 때 위에 사람들 숨어있을 수 있는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에서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방화지구에서는 건물 건축할 때 주요 구조, 지붕 외벽을 내화 구조로 해야 돼요. 공작물은 불연 재료를 써야 돼요. 그리고 지하층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즉, 그 층 높이의 반 이상만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 반지하 구조도 다 지하층이다. 이런 지하층에다 하면 두 가지 특별하게 취급합니다. 지하층은 충수에서 무조건 뺀다. 왜요? 안 보인다. 그래서 충수에서 무조건 제외. 그 다음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는 게 원칙인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빼줍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만 빼준다. 그리고 올해 또 신설된 조문,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거실, 방을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의 건물로서 이제 개별 건축자, 자, 건물의 크기 제한합니다.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률, 건폐율은 건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연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리고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는 다 합쳐가지고 건폐율, 용적률 계산한다. 그래서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종의 이제 면적, 높이, 충수의 산정 방법 알아야죠. 자,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수평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경사지의 면적, 입체 면적이 아니고 수평 면적으로 산정. 그런데 이 대지 면적에서 빼주는 거, 소연호 미달도로에서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 또 대지의 도시군 계획서는 공원이나 또는 도로가 걸치게 되면 그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분 다 수용당하니까 대지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다음에 건축 면적은 건물의 제일 넓은 면적, 건축물의 면적. 그래서 건물의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우리가 건축 면적이라고 하고요. 자,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물에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제일 넓은 면적,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리고 지표면에서 1m 이하 있는 부분, 또는 보행 통로, 차량 통로, 또는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경사로, 이런 것들은 다 건축 면적에서 빼줍니다. 그 다음 바닥 면적은 건물의 각층 또는 일부의 면적을 지칭할 때 각층이나 일부에서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 그래서 각층 또는 일부의 면적이니까 바닥 면적은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닥 면적에서는 1, 2, 3, 4, 5, 1번 벽이나 기둥의 구역이 없다. 주유소 캐노피 같은 거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계산 안 된다. 이때는 지붕 끝에서 1m씩을 후퇴해서 그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 노대, 발코니라고 그랬죠. 노대 면적은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면적을 빼줍니다. 그 서비스 면적,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의 1.5m를 곱한 값. 그래서 가장 긴 외벽 길이의 1.5m를 곱한 값, 그거는 빼고 나머지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피로티 구조, 기둥 구조. 피로티 구조는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의 전용, 공동주택일 때는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옥상 부분 있죠.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그리고 다락, 층고가 1.5m 이하. 다락 높게 설치하면 안 돼요. 1.5m 이하면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지상층에다 설치하는 5개가 또 있네요.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런 것들도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 각층 바닥 면적을 합친 거, 그거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연면적. 자, 그런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빼주는 거, 지하층, 또 지상층의 주차장, 초고층 건물의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이런 것들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수 산정할 때 충수 지하층은 충수에서 무조건 빼줘요. 그리고 층의 구분이 불명확해요. 유리창이 없어갖고 층의 구분이 없다.
높이 4m마다 한 층으로, 그리고 건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 자, 건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상단까지, 옥상바닥 상단까지인데, 자, 이렇게 1층 전체를 피로티로 했을 때는 피로티 부분은 높이에서 빼주고 나머지만 높이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 같은 걸로 쓰고 있으면 면적, 높이 다 빼준다. 특례를 줘서 가급적이면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 공간 확보, 이런 목적으로 다 빼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층고라는 게 있죠. 층고는 윗면부터 윗면, 방의 바닥 구조 제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 제 윗면까지의 높이를 층고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오늘 면적, 층수, 높이의 산정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건축법 다 마무리 짓고 또 주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공법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